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가 2달에 가까워지는데요. 만약에 현재 오늘 당장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이 이길까 한국당이 이길까의 문제죠. 그리고 현재의 정치 시국은 어떠한가의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처럼 문재인 지지율이 40%입니다. 40%. 즉 문재인이가 대선 때 받은 득표율 41.1%를 갖다가 하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40%가 깨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할까? 인간의 상식과 양식, 가치를 깨버리는 조국과 문재인의 사태를 보면서 왜 아직까지 40%를 유지할까? 그렇죠. 그죠? 문재인, 문바들의 지지율이 강하게 응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30, 40대와 호남이 받치니까 4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앞으로 계속 깨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왜 조국이는 차치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더불당이라는 친구들은 자기들의 지지세가 빠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국을 감쌀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조국과 문재인을 지키지 못하면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참여정부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질 것이고, 문재인이 무너지면은 재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제2의 패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아주 지독하고 철저하고 악랄하게 우파 보수를 공격하고, 중도층까지 공격하고, 교수들도 공격하고, 학생들도 공격하고, 인터넷도 공격하고 아주 날뛰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이거 모를까? 저렇게 상식이 없고 양식이 없는 사람일까? 아무리 자기 지지자라지만은 저렇게까지 광분하면서 상대편을 공격하면은 결국은 자신한테 피해가 올지를 모를까 하고 생각이 들죠.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노무현과 5년을 갖다가 생사를 같이 했죠. 청와대에 있을 적에.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노무현이 무너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서 밀리면은 자기도 무너진다. 자기는 노무현보다 강기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협량한 생각과 좁쌀 같은 생각으로 견딜 수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문재인은 지금 찾고 있는 게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 이때까지 2년 반 동안 문재인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지난 1년 전부터 레임덕이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재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결집층들, 즉 20대부터 50대까지, 그 다음에 호남, 그 다음 여성, 맘카페, 여성들의 지지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40대도 이탈이 시작됐고 50대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이탈을 하고 20대도 이탈을 하죠. 유독 남아있는 것이 30대 맘카페들 뿐이 없죠. 왜 이걸 모를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왜 지킬까? 그죠?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세력, 20대에서 50대 초까지, 50대 중반까지, 그리고 마음대로를 지키면은, 이 지지 세력만 결집하면은 노무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셈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더불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사파들도 386 운동권들도 문재인과 더불당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자기 지지층만 결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난관을 갖다가 뚫고 나가겠다 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면은 반대 세력은 더 세력이 커지고 반대 세력은 더 강렬하게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상식과 양식이 없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국이를 얻었죠. 문재인은 일단은 얻었어. 2달 됐지만은, 그러나 곧 이룰 것이라는 게 확실을 하고, 그 다음에 치는 곳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달려들어가는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하죠.
문재인이가 취임 직후 긍정평가가 81%였죠. 그죠? 김대중도 70%가 넘었고 노무현도 80%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집권할 당시에는 IMF나 한란이 와서 그때도 역시 우파 보수 한국당 정신인 민정당이 아주 그냥 아주 국민한테 버림을 받을 때니까 김대중이가 초창기에 71%였고 지지율이 노무현도 김대중을 승계해서 80% 갔었고 또 개혁적인 인사였으니까 노무현은 그 다음에 김영삼은 90%가 넘었어요. 왜? 군부 정권을 타다고 첫 민주 정권에서 90%가 넘었어요. 근데 이런 걸 아는 문재인은 왜 자기 최고의 지지율이 81%에 치했을까? 막판에 가면은 지지율이 5% 10% 된다는 걸 왜 모를까? 그러면서도 왜 지금 집권 3년차 반환쯤에 돌아버렸는데 2년 반에 반환쯤에 돌아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망상에 취해 있을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일반적인 시민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다? 망상가다. 문재인은. 그리고 너무나 협량이 작고 너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작아서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자기 도구마에 잡혀 있다. 그래서 자기 도구마에 잡혀서 지금 우리 현 대한민국을 아노미 상태,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더라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참사고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 문재인의 지지율은 현격하게 앞으로 떠질 겁니다. 감히 제가 일반 시민으로 예상하는데 저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임기 끝날 때까지 복원이 안 될 것이다. 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추락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기 지지층 20대, 30대, 그리고 50대까지, 50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호남만 봤다 이거죠. 그 호남에서도 지금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남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요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 2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50대는 갖다가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 주사파도 이탈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0대들, 40대들도 이탈을 했고 20대는 벌써 이탈을 했고 나머지는 30대 마음대로 주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 지식인과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앞으로 반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한국당으로 가죠. 한국당으로. 그죠? 지금 2019년에 한국당 갤럽에서 2019년 8월에 이념 성향을 조사했어요. 한 달 전에 이념 성향을 조사했는데 국민의 24%는 보수라 그러고 28%는 중도라 그러고 29%는 진보라고 응답했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파 보수가 50%가 되는데 박근혜 사태로 인해서 우파가 확 떨어져서 중도로 갔고 진보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과 한 달 전에 우파 보수가 24%, 중도가 28%, 진보가 29%라 그랬다. 근데 며칠 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무당층, 즉 중도층하고 무당층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무당층이 40%가 가깝게 나왔다. 이 친구들이 한국당에 안 가고 있다. 이런 문제죠. 이런 국민들이 한국당에 안 가고 있다. 여기서 한국당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집권할 당시 2017년을 보면은 내가 진보다 하는 사람은 37%였고 보수다 하는 사람은 23%였다. 근데 현재 한국당이 많이 따라잡았다. 왜? 현재 진보로 하는 애들은 29%다. 8, 9% 빠졌다. 그 다음에 한국당의 보수다. 나는 보수다 하는 사람이 23%에서 24%뿐이 안 늘었다. 1%뿐이 안 늘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당층으로 가고 중도로 갔다가 방향을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이 사람들은 이 무당층들은 한국당에 안 가는 것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이 지금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물갈이하지 않아요. 개혁의 첫 번째는 사람을 갖다 개혁하는 것이고 사람을 물갈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하고 건 20명이 삭발투쟁에 동참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왜 중도층과 무당층들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기껏해야지 문재인의 지지율이 9%나 떨어지고 10%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불당에는 지금 5, 6%가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한국당에 가지 않을까? 황교안과 이현주는 뭐 한국당이 아니니까 황교안과 그 다음에 2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결기를 보이면서도 퍼포먼스를 했으면서도 왜 한국당에 가지 않을까?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국민들 앞에서 보이는 한국당의 모습은 절박함으로 안 온다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죠? 그러면은 그럼 보세요 또. 황교안 대표가 결정적인 흥결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최대한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가는가? 그죠? 그럼 이게 과연 중도층이 한국당에 왜 안 가는가 이유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한국당이 계획을 안 하고 여전히 탄핵 사태의 그 과정과 탄핵 사태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주당만 갖다가 공격을 해. 그것도 근래에 왔었죠. 그죠? 그동안에 힘도 못 썼죠. 근데 국민이 힘을 수려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문재인을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그 투쟁이 나가는데 말이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제가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이 뭐냐? 정책적인 것은 말이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안 먹힙니다. 한국당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선명성을 보여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 중도층, 무당층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명성과 투쟁성을 갖춰라. 그런 유연성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 내부를 개혁해야지. 내부를 개혁하지 않고 계속 광화문에 나와서 소리치고 문재인 아웃, 조국 퇴진을 외쳐봐야 일반 시민들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40%가 한국당에 아직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추석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말이죠. 내일 당장 총선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굴 찍을 것인가 물었더니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38% 찍겠다. 정의당을 12% 찍겠다. 한국당을 26% 찍겠다. 바미당을 6% 찍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추석 전에 사람들의 민심은 조국의 사태가 이렇게 험악하고 더 악질적으로 변하는 걸 몰랐죠. 근데 추석 전에 민심을 보면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찍겠다는 사람이 50%입니다. 이거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당과 바미당을 찍는 건 32%가 뿐이 안 됩니다. 18%가 차이 나죠. 여기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당이나 우파 보수는. 그죠? 어떤 전략이든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다시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응집력, 그 문바들의 강한 응집력 때문에 한국당은 지금 내일 당장 총선을 한다면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길 것인가? 민주당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건 무당층으로 남았던 사람들과 중도층으로 남았던 사람, 중도층은 어느 쪽이든 지지를 합니다. 근데 무당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에 관심 없다. 정치에 혐오를 느낀다. 너희도 똑같고 너희도 똑같다. 더불당도 똑같고 한국당도 똑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무당층은 투표장에 안 갈 것이란 말이죠. 무당층이 어디가 많습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가 지금 무당층으로 돌아섰으니까 20대, 50대가 무당층이 많다는 거죠. 50대 후반 이후는 한국당이 우호적이니까. 그럼 무당층이 돌아서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당으로 안 가면은 한국당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강한 응집력을 가진 애들이 30%가 됩니다. 이런 애들이 모두 선거판에 나오면은 한국당이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의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고 내년 4월 총선에 가면은 저는 한국당이 이기리라고 봐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사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성을 더 갖춰야 되고 유연성을 확대해야지 무당층들이 한국당으로 간다는 소리죠. 감사합니다. 이까지 할게요. 고고TV 여명입니다.